26번 문제는 다음에 제시된 질문의 응답 범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문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의 응답 범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질문인가 봅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영역 중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기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니은 사회복지조사론, 디귿 사회복지실천론, 리을 지역사회복지론, 미음 사회복지정책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영역 중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게 답니까? 아니죠. 아니죠. 부족한 것이 있죠. 실천기술론이 빠졌습니다. 실천기술론이 빠졌고 그 다음에 행정론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론이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천기술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걸 답하고 싶은데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 만든 설문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괄성 원칙의 위배라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 세 가지가 없으니 포괄성의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합니다. 1번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상호 배타적입니다. 양적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에 내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범주들 사이에 서열이 있다. 총망라적이지 않다. 여러분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포괄성 원칙이 위배됐으니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총망라적이지 않다. 총망라적을 우리가 포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니 포괄성 원칙에 위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지문은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문제에 집중해서 총망라적이지 못하구나, 포괄성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 별표 27번 문제죠. 27번 문제는 조사 설계 타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지문,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서로 필요조건 관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서로 간의 필요조건, 우리가 보통 이것이 이것의 필요조건이고 이것이 이것의 필요조건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개 한쪽이 필요조건이면 다른 쪽은 충분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필요조건에 이것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개념이 밑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한번 잡아드리면 내적 타당도는 인과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 타당도는 인과성, 인과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는 바로 일반화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일반화와 관련성이 있는 거.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개념에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제가 이 1번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이고 신뢰도는 타당도의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런 말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본다면 일반화가 높으면 자, 인과성이 높다. 좀 이것을 쉬운 말로 고치자 이 말이에요. 일반화의 정도가 높으면 인과성의 정도가 높다. 이게 하나 있고요. 인과성의 정도가 높으면 일반화가 높다가 있어요. 반대로 가는 거.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봤을 때 일반화가 된다. 그러면 인과성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과성이 높으면 일반화가 쉬워질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과성이 높을지라도 일반화가 낮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과성을 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검증해 봤는데, 인과관계를 검증해 봤는데 소수의 사례, 많은 사례가 아니라 대표성이 다소 부족한 소수의 사례의 인과관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일반화가 높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인과성이 높다 하더라도 일반화가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자, 일반화가 높다 그러면 외적 타당도라 했어요. 외적 타당도는 충분하니까 주고, 이것이 지금 성립하니까 충분하니까 주고, 그래서 외적 타당도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내적 타당도가 되죠. 내적 타당도는 자, 필요하니까 받는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의 뭐예요? 필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외적 타당도는 충분 조건, 내적 타당도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1번 지문 다시 보면 서로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서로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한쪽은 충분, 한쪽은 필요가 되는 거죠. 자, 정리가 됐고요. 1번 지문 탈락, 2번 지문 조사 대상에 성숙이 있습니다. 성숙 요인, 성장 요인 아시죠?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니죠. 성숙 요인, 성장 요인은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셨습니다.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서울과 제주에서 같지 않은 것은 외적 타당도의 문제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서울하고 제주도가 있어요. 같지 않대요. 서울과 제주에서 같지 않다. 그 말은 뭔 말이죠? 일반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화가 어렵다. 서울에서 적용하는 거랑 제주도에서 적용되는 것이 같지 않다. 그 말은 일반화의 정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화가 정도가 낮으니 외적 타당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지문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외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 가능성. 아니요, 일반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 설명 가능성이 해야 돼요. 일반적 설명 가능성의 정도. 그걸 우리가 일반화라 하니까요. 대안적 설명 가능성이 아닙니다. 자,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확보해야 한다. 어떤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한다. 그것은 이 프로그램이 독립 변수라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 변수의 효과를 확인한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결과에 영향을 줬느냐. 그러한 것들을 보는 거니까 인과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효과를. 자, 정리가 됐어요. 답은 3번입니다. 2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측정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8번 문제 사회과학 패러다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어떠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창, 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회과학 패러다임이네요.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경우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에 비해 흔하지 않다. 사회과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현상, 사회 문제는 예전부터 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사회 문제나 그러한 현상을 연구하는 게 사회과학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학은 폐기되는 정도가 드물어요. 여기 있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은 폐기 정도가 있어요. 자연과학의 경우는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규명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인과관계 규명에 실패했다 그러면 폐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현상이나 사회 문제를 밝히고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은 폐기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흔하지 않다를 다른 말로 드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에 비해서 드물다. 맞는 내용입니다. 한 시기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시기에, 한 시점에 사회과학에서도 여러 가지의 패러다임이, 자연과학에서도 여러 가지의 패러다임이 존재할 수 있어요. 토마스 쿤이죠. 토마스 쿤은 과학